네, 지금 최고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평소에 많이 보는 JTBC, MBC, JTV 등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생중계 채널을 보면 댓글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두고 내란 수계라고 비난한다든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내란의 문제는 게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관한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 단순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우리 헌법, 헌정 질서에 대한 문제를 이기고 지는 게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법 질서가 무시되는 나라는 그 자체로 국격이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과 계약하기 꺼려합니다. 저도 정치 입문 전에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국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즉 그 나라가 법 질서 그리고 시장 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존중되고 있느냐,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그러한 법 질서가 무시되고 시장 질서가 깨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유민주 국가에서 계엄령 같은 게 선포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재산권과 금융 질서 등 또 기본권과 시장 질서가 제약될 수 있다는 극한적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12.3 계엄령으로 추락을 했다가 그래서 국회가 바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저항해서 많은 외신들도 평가하고 많은 국제사회에서 평가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력 이렇게 극찬을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놓고 저항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에 다시 국제사회와 특히 경제인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인 내란죄의 수사에 대놓고 불응을 하고 수사에 불응하니까 안 나오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또 대놓고 저항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장면,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들고 온 공조본에 맞서고 경찰이 철수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체포가 어째서 그렇게 어려운가? 한국의 치안이나 질서는 믿을 수 있는가? 혹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저 역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장기화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12.3 계엄 선포로 치명적 리스크를 안겼던 윤석열인데 1월 들어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이 무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윤석열 리스크라는 그 악재가 다시 부상해서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소위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당화, 즉 일종의 제도권 밖에 해적당화 되어가는 현상. 이것 역시 해외에서 볼 때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 것입니다. 2월 들어서 무디스 등 많은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대해서도 대신인도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한 각오로 사적 인연을 떠나서 단호하게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끊어내고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국가 권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당연한 한마디만 해도 메시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경제 우선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신인도 회복에 치명적인 이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서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큽니다.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자별로 질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인데다가 현재 보장받는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대규모 소송을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계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서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실손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악용될 수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뿐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의료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보완적인 최종안을 다시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